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초등학교 긴급 돌봄을 이용하는 학생이 늘면서 학교가 북적이고 있습니다. 학생들 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아 자동차와 금호타이어가 또다시 휴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협력 업체들의 경영난 가중이 우려됩니다. 남양유업 나주공장의 일부 공정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되면서 수십 명이 실직 위기에 놓였습니다. 극우단체가 5.18 40주기에 금남로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하자 광주시와 5월 단체들이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온라인 개학이 이루어졌지만 긴급 돌봄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늘면서 학교가 북적이고 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긴급 돌봄 교실이 진행 중인 광주의 한 초등학교 컴퓨터 교실. 20명이 넘는 초등학생들이 컴퓨터 교실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클릭을 하고 클릭이 더 안 나오니까 한 번만 더 눌러주세요. 모두 마스크를 쓰고는 있지만 한 자리씩 뛰어앉아 있을 뿐 2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는 지켜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온라인 개학 첫날을 맞은 초등학교 1학년 역시 교실에 모여 앉아 EBS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이 책은 반드시 가지고 다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EBS 교육 보고. 긴급 돌봄 교실을 이용하는 학생이 늘어나면서 아이들 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지켜지고 있지 않은 겁니다. 실제로 지난 3월 초 광주에서 400여 명에 불과하던 긴급 돌봄 교실 이용자 수는 4천여 명으로 크게 늘었고 전라남도는 전체 초등학생의 8.4%인 7,800여 명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참여 비중이 높았습니다. 계속된 등교 개학 연기에 피로도가 쌓인 데다 온라인 개학 이후 부모 개학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학습 돌봄 부담까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제 들어가는 것부터 해서 학습하는 거, 그다음에 출결하는 것부터 해서 과제하는 것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손이 다 가거든요. 그래서 불안하지만 긴급 돌봄 이용 학생이 급증하면서 일선 학교는 교실과 방과 후 강사 부족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교실을 선생님들께서 내어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 학교에 있는 특별실들을 지금 이용하고 있어요. 도서실이라든지 컴퓨터실, 과학실. 그 장소도 또 더 부족해가지고 교육당국은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긴급 돌봄 교실 이용자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긴급 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만 받는 방안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가정의 징빙서류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을 이제 받고 투입을 하기는 쉽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조금 고민은 하고 있고요. 경북 예천에서 긴급 돌봄 교실을 이용한 초등학생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기도 해 교육당국의 세심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어제 초등학교 저학년을 끝으로 전국 모든 학생이 온라인 개학에 들어갔습니다. 1학년 학생들의 입학 첫날을 축하하기 위해 자동차를 타고 입학식을 하는 이색적인 풍경도 빚어졌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몇 반이세요? 2반이요? 안녕, 반가워요. 자, 저기 3252 뒤로 가시겠어요? 개학 첫날을 맞은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 이색적인 풍경이 빚어졌습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되자 차를 타고 입학식을 한 겁니다. 드라이브인 입학식으로 진행된 올해 입학식에는 1학년 신입생 43명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반별로 나란히 줄을 서는 대신 사이드미러에 색색의 풍선을 달았고 아이들의 우렁찬 목소리는 자동차 경적 소리가 대신했습니다. 준비됐죠?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국민의례부터 훈화 말씀, 축하 공연까지 차 안에서 지켜보던 아이들은 마냥 신기한지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우리 1학년 학생들이 학교에 입학은 했는데 학교에 와보지도 못하고 담임 선생님들하고 얼굴 한번 보지 못하는 채로 온라인 수업을 하는 것은 너무 안타깝다.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입학식 이렇게라도 참여해서 아이 기억 속에 오랫동안 기억될 수 있는 입학식을 하게 돼서 참 좋아요. 신입생들은 새 친구들과 선생님을 빨리 만나고 싶다는 소원은 풀었지만 얘들 선생님이랑 친구들 얼굴 궁금하지 않았어? 궁금하게 하죠. 응? 궁금해요. 친구들 볼 수 있으니까
좋으니까 좋지? 네. 친구들과 함께 뛰놀고 싶은 마음은 달래지 못했습니다. 자리에서 한 건 좀 더 심심하고 운동장에서 한 건 좀 더 재밌어요. 재미가 없고 친구들 보고 싶어요. 한편 온라인 개학 마지막 날인 어제 초등학교 저학년을 끝으로 전국 모든 초중고등학교가 본격적인 정규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통신장애부터 돌봄 고충까지 온라인 수업에 대한 다양한 민원이 어제도 빗발친 가운데 오프라인 등교를 언제쯤 할 수 있을지는 아직도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조이원입니다. 포근한 봄이 올 듯하면서도 날이 다시 추워지기를 반복합니다. 비가 지난 뒤 구름만 간간히 지나면서 맑은 날은 회복했는데요. 당분간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계속해서 유입되면서 꽃샘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했는데요. 한낮 기온은 14도 안팎에 그치면서 어제보다 4도가량 낮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오늘보다 2도가량 더 낮아지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셔야겠고요. 농작물 냉해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꽃샘추위는 무엇보다도 강한 바람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특보는 오늘 오후부터 발효가 되겠고요.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초속 9에서 16m, 그 밖의 지역에서는 초속 8에서 13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야외 시설물 피해가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지난 2월 부품 수급 차질이 빚어지면서 가동을 일시 중단해야 했던 기아자동차 광주 공장에 또다시 멈춰설 위기에 놓였습니다. 지역 경제의 또 다른 축인 금호타이어 역시 휴업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협력 업체들도 줄줄이 가동 중단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기아자동차 광주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셀토스. 소형 SUV 판매 1위를 달리고 있는 인기 모델이지만 부품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출고 대기가 더욱 길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도 현지의 부품 공장이 멈춰서면서 주행 정보를 알려주는 액정 장치인 3.5인치 클러스터가 광주 공장에 전혀 공급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생산되는 셀토스에는 7인치 클러스터만 부착되고 있지만 그나마 재고가 2주분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현재 셀토스 클러스터 관련해 인도 현지 부품 수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시장의 수요 절벽으로 광주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소울은 재고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아자동차 노사는 다음 주 23일부터 광주 이 공장 등 일부 수출 공장을 멈추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완성차 업계의 고전은 고스란히 협력사들에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타이어 수요 부족으로 지난주 나흘 동안 공장 문을 닫았던 금호타이어는 다음 주에도 사흘 동안 휴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추가로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초까지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기아자동차와 금호타이어와 연계된 지역의 협력업체는 어림잡아 천여 개 남짓. 지역 자동차 업계의 생태계가 코로나19에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노동계의 탈퇴 선언으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광주 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해법을 찾겠다며 중재자로 나섰지만 아직 성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루아침에 풀릴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시간이 충분하지도 않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당선되자마자 광주시와 한국노총을 잇따라 만난 광주 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 좌초이기를 맞은 광주형 일자리에 해법을 찾기 위해서였지만 아직까지는 양쪽의 이야기를 듣는 수준입니다. 2년 뒤에 공장이 완성돼가지고 그 매몰 비용부터 감당 못해서 시민들한테 지탄을 받느니 지금 현재 멈춘 게 더 낫다고 판단해서 합의 파기를 했던 겁니다. 광주 지역 당선인들은 조만간 광주 글로벌 모터스 관계자들을 만나서 꼬인 매듭을 푸는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현재 글로벌 모터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또 주요하게 2대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현대자동차가 있습니다. 빨리 만나서 저희 나름대로의 어떤 해법을 모색할 생각입니다. 상호 간의 신뢰가 깨진 상황에서 우선 가장 급한 건 양측을 다시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는 일입니다. 청년들 생각하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대승적 차원에서 노동계가 협상에 참여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간절히 희망을 합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 주주들이 노동계의 복귀를 요구하며 중대 결단을 예고한 시한은 이달 말까지. 의견은 분분하고 시간은 촉박하고 갈등은 깊어진 상황에서 광주 지역 당선인들이 파국을 막아내고 최소한의 대화의 장으로 노사정을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남양유업 나주공장의 일부 공정이 다른 지역 공장으로 이전되면서 계약직 직원들이 실직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남양유업은 회사 경영 합리화 조치의 하나로 이번 달부터 나주공장의 포장공정을 세종공장으로 이전하기 시작해 6월에는 이전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포장공정에서 일했던 계약직 직원 34명은 고용 승계가 되지 않으면서 실직할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극우단체들이 5.18 40주년 추모 기간에 금남로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하자 5.18 단체들이 집회를 취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광주시는 코로나19 확산 우려 때문에 5.18 기념 행사도 취소되는 상황이라며 집회를 예정대로 강행하면 법적 조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지난해 5.18 기간에 광주 금남로에서 유공자 명단 공개를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던 자유연대 등 극우 보수단체들. 5.18 유공자 명단 올해도 5월 16일과 17일에 집회를 열겠다고 관할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공연과 상황극 등 문화제 형식의 퍼포먼스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코로나19 확산 우려 때문에 전야제를 비롯한 대부분의 기념 행사를 취소했다며 보수단체에도 집회를 취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만약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법적 조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5.18 40주년을 맞이해 반목의 역사에 마침표를 찍고 국민 통합을 이루어야 할 때입니다. 다시 한번 자유연대 등의 대중집회 철회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5.18 단체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극우 보수단체들의 행태는 광주 시민들을 우롱하는 일이라며 시민들의 힘으로 이들과 맞서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따끔한 정신적 채찍질, 또 문화적 어떤 처벌 이런 것들을 시민들의 어떤 힘, 시민들의 어떤 그 행동으로 좀 보여주어서 또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부정하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한 도발을 즉각 멈추라고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시가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 생활지원금을 선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줄여주자는 취지로 민주화운동 관련 생활지원금 석 달분을 다음 달에 한꺼번에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들에게 지급되는 생활지원금은 월 10만 원씩이고 광주 지역 대상자는 700여 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광주시의회가 5.18 기념일을 지방 공휴일로 지정하는 조례안을 원포인트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시의회는 5.18 기념일 지방 공휴일 지정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 내일 임시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올해부터 5월 18일에 광주시와 산하공공기관, 사업소 등의 공무원들은 휴무하고 민간기업은 노사 간의 협의를 통해 휴무할 수 있습니다. 5.18 기념일이 지방 공휴일로 지정되면 제주 4.3 항쟁 기념일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 사례가 됩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삼성 라이온즈를 상대로 올해 첫 실전 게임에 나섭니다. 기아는 오늘 오후 2시 챔피언스 필드에서 삼성 라이온즈를 상대로 연습 경기에 나서 실전 감각을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무관중으로 진행되는 연습 경기는 근거리 팀끼리 경기하는 방식으로 일정이 짜여졌고 각 구단은 당일치기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한편 KBO는 오늘 이사회를 열고 5월 초 개막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거대한 고해상도 현미경이죠. 이른바 슈퍼 현미경으로 불리는 4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 유치를 놓고 호남권 등 여러 지자체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호남에 방사광 가속기가 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 문봉진 교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좀 쉽고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려볼까요? 이 4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 어떤 겁니까? 예, 흔히 알려진 물질의 미세 구조를 밝히기 위해서 원자 핵이나 입자를 충돌시키는 그 입자 가속기와는 많이 다릅니다. 네. 이 방사광 가속기는 전자를 이제 빠르게 가속시켜 아주 밝은 X선을 만들고 이를 활용해서 물질의 원자 단위까지 관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현미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4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는 어떤 분야에 어떻게 활용이 될까요? 예, 그 방사광 가속기는 물리를 비롯한 화학, 생물, 지구과학 등의 기초과학 분야뿐만이 아니라 이제 2차 전지를 포함한 에너지 소재, 반도체, 촉매, 그리고 특히 그 바이오 신약 개발 등 다양한 산업체에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군요. 호남에서는 지금 나주가 뛰어들었고요. 다른 지자체들도 공모 경쟁 중입니다. 나주에 어떤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나요? 예, 가속기 건설에는 이제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지반이 무엇보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주는 이러한 안정된 지반을 제공할 수 있고요. 또한 미래 확장성이 풍부한 부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022년에 또 개교를 앞둔 한전공대, 또 인공지능 산업단지를 포함한 주변의 고급 인력, 그리고 이제 또 인근 연관 기업과의 시너지 효과도 높은 경쟁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지역이 갖는 경쟁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4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가 우리 지역에 유치가 된다면 또 우리 지역에는 어떤 도움이 되는 걸까요? 예, 한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인근의 학교, 연구기관, 산업체는 최고의 첨단 분석 장치를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받습니다. 이 포항공대가 성공적인 대학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인근의 포항 방사광 가속기를 효과적으로 활용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공대를 중심으로 서남권 대학에서 세계적 수준의 연구 창출을 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미래에 과학 전문 인력을 양성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로는 이제 방사광 가속기 구축과 활용해서 이 방문하는 많은 연구자의 인력 교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관련 연구소 및 기업 유치를 통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지역 경제 입장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 유발 효과, 또 생산 유발 효과, 그리고 고용 창출 효과가 적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사광 가속기는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아주 최고의 사양으로 건설을 하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 전 세계에서 이 가속기를 사용하러 방문하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과학기술 글로벌 도시로서의 입지가 이제 올라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수요일에 이 공모가 마감이 되는데요. 이 슈퍼 현미경을 우리 호남에 들어서게 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예, 가속기 유치를 위해서 전남에서는 정말 모든 자원을 제공하고 이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이제 또한 이 전남을 포함한 4개 지방자치제가 치열한 유치작전을 하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 호남권에 방사광 유치를 해줄 수 있는 지원을 정치권에서 해주면 상당히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광주과학기술원 문봉진 교수와 함께 방사광 가속기 유치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들 사이의 집단 패싸움이 장기간 이어지더니 결국 흉기 피습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다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승용차 한 대를 가로막은 차량 2대에서 건장한 외국인 남성 대여섯 명이 내립니다. 승용차에서 외국인 남성 1명을 끌어내 마구잡이로 때리기 시작합니다. 아제르바이잔 국적의 외국인 남성들이 카자흐스탄 국적의 남성을 집단 폭행한 것은 대낮인 오후 4시 반쯤입니다. 흉기를 들고 온 외국인 일행은 이곳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찌르고 곧바로 도주했습니다. 이날 새벽 길을 가다 카자흐스탄 남성들에게 폭행을 당한 데 앙심을 품고 보복 폭행에 나선 것입니다.
당시 현장에는 경찰관 1명이 있었지만 집단 폭행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형사예요. 그럼 이거 도망가 버리잖아. 이들 두 나라 외국인들의 폭행 시비는 지난해 8월부터 8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소한 시비에서 시작된 두 세력 간의 폭행과 소란 때문에 그동안 2번 경찰에 입건됐고 2명은 추방되기도 했지만 폭행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불안한 사람 보는 게 무서워. 눈 마주치기가 무서워요. 경찰은 먼저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카자흐스탄 남성 4명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흉기를 휘두른 아제르바이잔 남성들은 아직 잡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지인인 여성을 살해한 뒤 도주한 60대 남성이 음독을 시도한 상태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19일 새벽 2시쯤 광주시 서구 농성동의 한 식당에서 지인인 6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64살 이모 씨를 붙잡았습니다. 검거 당시 이 씨는 제초제를 마신 상태였고 이 씨를 병원에 이송한 경찰은 치료를 마치는 대로 범행 동기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음주 사고로 말썽을 일으킨 현직 경찰관들에게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어제 징계위원회를 열고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차량에서 잠이 든 A 경감을 강등 징계하고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 표지판을 들이받은 모 기동대 소속 B 경장은 해임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음주 수치에 따른 기준에 따라 징계 수위가 결정됐다며 최근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권고에도 음주운전을 한 점이 고려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육부가 한전공대 법인 설립 허가를 최종 통보했습니다. 한국전력은 교육부가 지난주 금요일 법인 설립 허가를 통보함에 따라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하는 등 후속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전은 법인 설립 등기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사회를 소집해 한전공대 설립에 따른 예산과 조직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캠퍼스 착공을 위한 후속 작업에도 속도를 내 2022년 3월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어제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의 이동권과 자립 등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캠페인이 열렸습니다. 광주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는 광주시의 저상버스 도입률이 21.6%로 낮다는 점, 또 장애인 자립과 감염병 관련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온오프라인으로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장차연은 모두가 차별 없이 살길 바란다며 장애인의 날을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로 기억하자고 말했습니다. 5.18 민주항쟁을 기리는 영어 스피치 대회가 열립니다.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광주 전남 중고등학생들이 대상이고 5.18 광주 정신이 주제인데요. 상금은 최대 50만 원이고 5월 10일까지 3분 이내의 스피치 영상과 신청서를 메일로 보내면 됩니다. 전일빌딩에 얽힌 추억과 애환을 찾습니다. 전일빌딩 245 개관기념 전시 바라봄에 전시될 사진들을 공모 중인데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되고 당선작은 전일빌딩 개관식 날 전시 후 액자로 제작해 다시 돌려드릴 예정입니다. 선착순 100명에게는 상품도 제공합니다. 80년 당시 윤상원 열사와 함께 녹두서점을 이끌었던 김상윤 씨. 그가 그동안 모아뒀던 민중예술품들을 은암미술관에서 공개했습니다. 민주화 전시인데요. 현재는 코로나19로 유튜브 은암미술관 채널에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81년부터 2000년까지 노동자들과 소외된 사람들을 담아낸 작품들을 5월 18일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